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 유학생인데 한국에서 겪었던 어이없고 화도 나고 그러면서 감동스러웠던 사연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외국인이기에 조금 부족한 점은 저의 한국인 남자 친구가 옆에서 문장을 다듬어 주었으니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하여간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해서 여러 가지 실수하고 그러면서 지금 만나고 있는 한국인 남자친구와 사귄 이야기 같은 것을 지금 해볼까 해요. 저는 프랑스 사람이고 그전부터 한국에 몇 번 여행을 왔었기에 낯설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한국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인근의 옥탑방에 살고 있는데 하루는 여름 찜통 더위에 견딜 수가 없어서 방문을 활짝 열고 잔 적이 있었어요. 방문 바로 앞으로는 옥상 마당이 있었고 옆집 옥상도 훤히 보이는 곳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가 너무 더워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열었어요. 선풍기를 틀어놓았지만 너무 더워서 도저히 못 견디니까 어쩔 수가 없었고 다음날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문을 닫아야지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그나마 숨통을 틔우고 깊이 푹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는 한참 자고 있는데 뭔가 시끌시끌한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저는 시끄러워 죽겠네 하면서 짜증을 내며 몸을 돌아 누웠어요. 그랬더니 문 밖에서 더 요란하게 사람 목소리가 막 나잖아요. 그래서 부스스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지요. 그랬더니 기겁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옆집 옥상에서 다 같이 모여서 훌라후프를 돌리던 유치원생쯤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저 애들이 왜 저러지 하면서 저는 너무 의아해서 쳐다보았고 아이들은 손으로 눈을 가리면서 마구 고함을 지르고 방방 뛰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끼리 희죽희죽 대는 거였어요. 저는 왜 그러니 하면서 몸을 일으켜서 일어서는데 아이들이 으악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전부 옥상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거였어요. 아유 웃긴다 하면서 저는 어이없단 얼굴을 해가지고는 옥상 마당으로 턱하니 나왔는데 햇살도 따뜻하고 공기도 어쩐 일로 너무 맑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다 하면서 기지개를 켜고는 이리저리 목도 주무르고 팔이며 등 근육도 쓱쓱 주무르는데 아뿔싸 뭔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도 불안한 기분으로 제 몸 쪽으로 고개를 천천히 내려보았지요. 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채로 제가 그 태양빛 아래에 서 있지 뭐예요. 유치원생들이 그렇게 기겁한 이유가 이제야 이해가 된 저는 너무 놀라서 황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난밤에 더위를 참다 못해서 옷을 전부 벗어던졌던 것이 그제야 생각이 나더군요. 더구나 한참 공부에 정신이 팔려서 몸이 노곤한 상태로 잠이 들었기에 제가 옷을 벗었던 것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관문 하나조차도 없이 문만 열면 바로 방문인 그 집 구조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애초에 남자친구가 방문에 발을 하나 달아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제가 돈 아깝다며 그냥 지내고 있었던 것이 그제야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징징대며 이제 옆집 꼬마를 어떻게 쳐다보나 하면서 우리 옥탑 마당에도 못 나간 채 문도 못 열고 조그만 쪽창 하나에만 의지한 채 며칠을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저는 옥탑방 부엌 겸 방에서 우울한 기분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옆집 꼬마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그날 아침에 자신이 본 광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심장이 벌렁거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창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꼬마는 나름으로 놀란 얼굴로 이야기를 했고 엄마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대충 알아듣고는 뭔가 심각한 표정이 되어가더니 아이의 손을 가만히 붙잡고 말했어요. 그건 너가 잘못 본 거야. 친구들도 전부 잘 못 본 거란다. 어릴 때는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면 못 써. 절대로 다시는 하지 마.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 못하게 막아야 해. 누구누구가 그날 옥상에 있었니? 엄마가 얼른 그 애들 엄마들한테 연락해서 그런 허튼 상상은 잊어버리게 시키라고 말해야겠어. 하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 엄마의 의도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가엾은 서양 여자 하나가 어쩌면 자신의 아이와 그 친구들에 의해서 완전히 비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 싶어서 그렇게 상황을 무마시켜주려 애쓰는구나 싶어서요.
한국 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호의와 환대를 받았지만 그 어떤 마음 씀씀이보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지옥에서 건져준 것만 같아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어디 몰래 이사라도 가야 하나 싶어서 걱정이 태산 같았고 가진 것 없는 처지에 대체 이사비며 집세를 어디서 급히 구하나 싶고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말입니다. 저는 방 안에 앉아서 훌쩍거리며 고마움에 눈물을 쏟았고 옆집 아줌마가 저의 고민을 함께 해주는구나 싶어서 너무도 든든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옥탑방에서 밤새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피곤한 상태라 정신을 아차하고 놓쳐버렸고 더구나 무지막지한 더위가 그 사이에서 기승을 부린 것이 화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통의 상황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 얻었던 것입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마주친 적 한 번 없던 아줌마였는데 아주 현명하게 자신의 아이도 바르게 처신시키고 저도 고통에서 구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후로 남자친구가 제 이야기를 듣고는 방문에 발이라도 하나 쳐야겠다 하면서 자신의 돈으로 발을 사서 달아주고 어디 가서 중고 에어컨을 구해서는 달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는 자기가 알바해서 버는 돈으로 내줄 테니 더우면 에어컨 틀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외롭고 힘들 때 제게 손을 내밀어줬던 남친이 그렇게 저를 위해주고 있다는 것이 더 실감이 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다정한 사이가 되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더 좋은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가 저의 아르바이트도 수시로 알아봐줘서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자친구랑 같이 주말에 개인이 하는 쇼핑몰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옷을 분류하고 정리하고 포장하는 것이 주 임무이고 남들과 소통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저 같은 외국인에게는 어쩌면 적합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친과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아서 일이 조금은 지겹고 먼지를 맡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도 꼭 참고 열심히 합니다. 한국인 아줌마 아저씨 또래들과 어울려서 점심때는 밥도 같이 먹고 농담도 주고받고 즐겁게 주말을 보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현실의 한국을 살면서 배우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야겠지만 한국에서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날 것입니다. 물론 남자친구와의 추억도 크게 한 몫을 차지하겠지요. 남친과는 월말에 월급을 받으면 조금만 돈을 헐어서 같이 시내 번화가를 구경하고 시장 가서 옷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한국인들의 인심과 정을 느끼며 저는 점점 제2의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친과 정이 쌓일수록 여기 계속 남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에 대한 정도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남친과 결혼을 하고 싶어집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